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 대비해서 평가원 끝나고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부형님들하고 우리 학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점수에서 내 점수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컷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어때요? 점수가 6월 평가원하고 큰 차이가 없죠? 지금 선생님도 애들 채점한 거 쭉 보고 피드백하고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보다 올라간 애들은 상승한 거예요. 대부분이 떨어지는 애가 태반이에요. 특히 제 수생들은 점수가 오히려 고만고만 할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네, 선생님 저 재수생인데 올랐어요. 그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하는 애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수생인데 만약 점수가 올랐다, 부모님들이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또 요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재수학원은 좀 덜한데 일반 고등학교 학원이에요. 고등학교 수업이에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끔 있어요. 가끔 느리는 건 알까? 컨닝을 해요. 저도 처음엔 이게 황당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이 약해진 거야. 옛날에는 자기 실력을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학원비 비싸게 썼는데 점수라도 나지. 이거를 컨닝을 해요. 이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이거를 컨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법은 없어요. 구별법은 어떻게 구별을 해?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예요. 집에서 밥만 먹고 유튜브 보고 놀고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뭐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고3인데 그리고 1, 2등급 나왔다. 그거 의심해 보세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본 경험이잖아요. 우리 학부형님들, 우리 학생들보다 선생님 경험이 더 많잖아요. 유튜브 보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해도 죽어도 안 하고 그냥 학원비 돈만 낭비하고 있는 애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건 의심해 보세요. 자, 점수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점수가 이렇게 너무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데 우리가 이 다음 일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수능 점수도요. 이 9월하고 이 9월이요. 이 9월 평가원하고 이것만 8월 30일 날 본 거지 9월이라고 하니까 9월 평가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9월 모의평가배상하고 95, 98% 정도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한 2%, 한 5% 정도 학생들이 좀 한 10%라고 할게요. 이 점수가 거의 다 비슷해요. 10%만 예외예요. 예외. 10%라고 할게요.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이 10% 학생들이 확 잘할 때도 있고 확 내려올 때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운이 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학력고사 세대라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저도 대학을 지원해서 갔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청심환을 주더라고요. 저 그 19 애기니까 엄마 시키는 대로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 아침에 먹었죠. 새벽에 일어나니까 7시, 8시까지 입시를 하니까 6시에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꿈인지 아닌지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청심환하고 안 맞았던 거야. 저도 처음에는 서울대를 지원을 했어요. 청심환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학을 푸는 건지 뭐를 푸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옛날 엄마들 그렇잖아요. 나와서 시험 못 봤다 하면 기싸대기 때리고 욕하고 옛날 엄마들 무식하잖아요. 욕하고. 그러면 요새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먹을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음식 잘해주고 청심환 먹이고 또뭐 보약 먹이고 그거 100% 틀리게 하면 작살나요. 그러면 이 10% 예외는 이렇게 청심환을 먹든지 아니면 시험이 이상하게 덜덜 떠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걔들이 잘 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10%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90%는 다 비슷해요. 90%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90%가 두 번째 점수가 다 비슷해 버리니까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대학교 전략을 한번 해볼게요. 대학교 전략을 해보면 좋은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일부터 17일인가요? 9월 13일부터 17일인가? 하여간 15일 근처에요. 15일 정도 근처에서 여기서 원서 접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또 매일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야 그 애 하나에서 인생을 걸었지만 우리 선생님도 인생 안 걸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직장 생활 해보잖아요. 20년씩 하는 거 그거 반복되는 일 뭐가 재밌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 자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친 듯이 신경 쓴다. 그거는 위에 상위권은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업적, 자기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애들이 평탈한 말이야.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맞춰서 보내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4개의 학생부 4개 학생부 너무 한 3개 학생부 가죠? 3개 학생부로 가요. 왜? 인간이라는 건 상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못생기고 못났어도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 욕망을 없애버리면 그 자체로 죽는 거죠. 어떻게 돼요? 어디라 그래가? 저기 산에 가서 고독을 즐기고 나 혼자 산다처럼 그렇게 사는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인간은 욕심하고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9, 20살짜리 애들한테서 그 욕망을 뺏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부 3개를 쓰고 3개는 논술을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상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논술에서 합격률이 적다 하는데 적어요. 그건 인정을 할게요. 근데 학생부는 보세요. 내가 자기 수준에 맞는 데를 가지만 전교에 6등급, 7등급, 5등급 하는 애들도 경희대, 한양대, 연세대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더 많으니까 어머니들 남편들 다 미남, 잘생긴 미남, 스카이대 출신, 다 판검사,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향을 하다 보면 합격률이 적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논술 필요 없다. 그러면 하지 말면 되잖아. 이거 저기 학생부로 6개 쓰세요. 6개 쓰고 지작대 쓰면 되잖아. 저 천안으로 가고 저 밑바닥대 가고 뭐 공부는 뭐 요새 AI 시대니까 공부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대안도 없잖아요. 제 친구도 항상 그래요. 뭐를 배우자 뭐 해가다 공부가 대학이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많냐? 아니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그럼 그 친구들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술을 배우자. 공부는 기술 아닌가요? 의사 들어가서 이거 기술 아니에요? 약대 가서 자기 라이선스 가지고 하는 거 기술 아니에요? 이과 같은 경우도 문과가 좀 애매하죠. 문과는 로스쿨 빼놓고는 문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과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그 엘리트적 로스쿨하고 특별한 뭐 경상계에서 펀드 매니저나 이런 그 스타일 빼놓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거예요. 논술 상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 적지만 논술 상향해서 붙긴 붙어야 되니까 학생부 3개는 써야죠. 그 다음에 논술 3개는 무조건 상향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 늘리려는 뭐 욕심보다도 저랑 스타일을 맞는 사람들하고 구독하길 바라는 거예요. 논술은 무조건 상향이에요. 그래서 뭐 저랑 뭐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제 오프라인도 있고 하는데 논술을 상향을 안 하면 쓸 필요가 없죠. 학생부로 가세요. 논술은 안정이 있을 수도 없고 다 좋은 데예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다 서울 소재 괜찮은데 의학대만 논술에 관심이 있지 그 밑에 있는 대학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재수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점수 다 올라요. 저도 재수학원 운영해봐도 알아요. 근데 그 재수가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그런 애는 보내지 말아요. 공부라는 재능 없는 거야. 재능이 없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재능이 없고 근육도 약한 애한테 맨날 달리기 시킨다고 되나 안 되죠.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에요.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공부가 싫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그 유전자가 어디에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공부시키지 마세요. 다만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놓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진짜 안 맞을 때도 있고 이상하게 실수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재수시키세요. 그래서 제 관점이에요. 논술에서 상향을 하세요. 논술 상향 안 되면 재수하자예요. 재수하자. 물론 제가 재수학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한데 제 관점이 그래요. 제 관점이 그러는 거니까 자 9월 평가원 끝나고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실망하셨죠. 뭐 대부분이 그 점수지. 그리고 수능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10% 예외는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학별 어떻게 하냐. 3개 학생부 3개 논술로 가세요. 학생부 6으로 우리 애는 공부도 안 하고 뭐 6등급 7등급이다. 그러면 학생부로 가세요. 뭐하러 논술도 시켜. 공부하기 싫은 놈은 시키질 마세요. 공부가 인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논술 시키세요. 논술 시키고 상향을 하세요. 밑에 있는 대갈로 논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밑에 있는 건 이걸로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상향을 시키고 논술로서 상향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랑 이렇게 인연이 인터넷 유튜브도 인연이니까 저랑 많이 교감하면서 제 유튜브를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